지금까지 공판이 뭔지도 모른 채로 위세를 부리던 특수부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자, 그 마음의 변화는 바로 조국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시죠. 오늘도 또 어김없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윤석열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 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연속 현장 검사들과의 만남. 일단 이 만남을 왜 할까요? 만남에 오는 놈, 안 오는 놈, 동원하는 놈, 동원 안 하는 놈이 구분이 될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가 전체의 4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갈 총장이죠. 앞으로의 승진을 윤석열이 시켜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히 검사들의 눈은 다음번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까에 쏠려 있을 것이고, 수많은 검찰총장 후보군들이 서로 줄을 대고 난리를 치면서 승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은 눈밖에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전국을 돌면서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를 위해 충성하는지, 누가 조직 동원을 제대로 하는지, 누가 나를 응원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 시스템도 변화해야 된다.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다.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다. 재판에서 입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는 겁니다.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 4시간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럴까요? 갑자기 왜 윤석열은 공판 중심의 검찰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공판이 뭔지도 모른 채로 맨날 책상에나 땅땅 두들기면서 검사실에서 위세를 부리던 특수부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자, 그 마음의 변화는 바로 조국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조국 장관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에 힘입어 통과된 검찰개혁법안 내용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사항. 형사소송법 312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주의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여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게 개정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전자의 경우는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인정할 수 있었다. 이는 영미법계인 미국, 대륙법계인 독일의 모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일제의 유산이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런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요. 그럼 검사 앞에 앉아서 피의자가 진술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검사의 수사기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별건을 털거나 사생활을 텁니다. 선생님, 사회가 이런 내용을 다 알아도 좋을까요? 선생님, 이 사진은 뭔가요? 우리 이거 한번 공개해 볼까요? 라고 압박을 하면 피의자가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진술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에 제출이 될 때 피의자는 생각하죠. 내가 법정에 나가서 그때 검사로부터 고문을 당해서, 물론 지금 고문은 없습니다만 검사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판사에게 말씀 잘 드리면 판사가 알아주겠지. 하지만 판사가 판단할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판사가 아무래도 너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검사 앞에서 진실을 말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판주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을 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검사가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닥달해서 받았던 내용을 재판 당일에 가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제출조차 할 수 없게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2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조국 교수가 여기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경찰의 신문조서는 법원에 가서 전 그렇게 말한 거 없는데요, 저거 강압에 의해서 작성한 건데요 하면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받지 않았거든요. 검찰은 상관없이 판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놓은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임신을 구속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증언을 할 때 이게 증거가 되는 것은 판사가 인정할 때만 그런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는 당연히 기소하고 싶어서 무리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피의자를 닥달해서 받은 진술은 진짜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해서 공판장에 나가서 다투어야 한 거죠. 드디어 검사와 변호사가 대등한 권력을 갖고 맞붙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법 개정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해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때 이것을 만들어서 2022년부터는 검사들이 검사실에서 조인트 가서 피의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불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이고 검사들이 매우 큰 힘을 잃는 중대한 사건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조국 장관님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피의자의 인권이 한 단계 더 상승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소를 하던 검찰의 권한에 제동이 걸렸다는 기쁜 소식. 그래서 느닷없이 윤석열 총장이 공판 중심의 검찰 재편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 세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